쿠팡 3,370만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김범석 4,846억 캐시아웃의 의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명한 의사 민수오빠의 미래머니 클리닉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아주 큰 환자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증상은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나한테 돈은 다 가져와. 근데 책임은 그건 한국 너네가 알아서? 자, 이제 진짜 진료 들어갑니다. 1부 사건의 뼈대 유출 규모부터 이미 게임 끝. 쿠팡의 이번 유출 규모 3,370만 건. 대한민국 성인 인구 대부분이 한 번에 털린 수준이다. 처음엔 수천 건이라더니 나중에 보니까 7,500배 뻥튀기였다. 이 정도면 실수가 아니라 방치했거나 아예 몰랐거나 둘 다였거나, 더 무서운 건 쿠팡은 올해 2월 SEC의 사이버 보안 위협 없음이라고 보고했다는 사실. 즉 미국에는 우린 안전합니다. 한국 소비자들한테는 사실 5개월 동안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통제 시스템이 붕괴된 회사를 자기들도 모른다는 뜻이다. 이건 의료로 치면 본인 혈압 정상입니다 라고 말하던 환자가 CT 찍었더니 동맥이 4군데가 막혀있는 케이스다. 2부 내부 통제 부재, 그 구조적 원인을 파헤쳐보자. 쿠팡은 미국 법인 COUPANG 잉크. 한국에서 돈을 벌지만 한국 기업이 아니다. 기업 구조는 미국식, 이익은 한국 소비자 기반, 책임은 국경 너머. 쿠팡이 한국에서 무슨 사고가 나도 CEO나 의장은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저 미국 사람인데요. 국회? 음식은 안 돼요. 김범석 의장은 한국에선 총수 지정도 회피, 국회 출석도 회피, 기업 책임도 회피. 하지만 매출 50조는 한국에서 발생.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한국 시장 50조 먹지만 한국인 아니고 한국 기업도 아니라 책임은 패스하는 구조. 3부 김범석의 4,846억 현금화 타이밍이 무섭다. 작년 11월 김범석은 차등 의결권이 있는 클래스 B 주식 일부를 클래스 A로 전환해서 1,500만 주 매도 4,846억 원을 현금화했다. 문제는 그 이후 쿠팡에서 터진 사건과 주가 흐름들이 예사롭지 않다. 개인정보 유출, 내부 통제, 붕괴, 주가 급락.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팔고 난 뒤에 뒤이어 벌어졌다. 물론 단정적 표현은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경제적 구조로 보면 총수의 대규모 현금화는 내부 리스크가 상당히 누적된 구조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 기부한다더니 대부분 미국으로 왔다. 한국에서 번 돈인데 기부금은 미국에서 쓰였다. 이건 비평이 아니라 팩트다. 4부 검은 머리 외국인 문제의 가장 진짜 핵심. 쿠팡은 한국에서 성장했다. 한국 소비자, 한국 라이더, 한국 판매자들의 피땀으로. 근데 회사는 미국 법인, 규제도 미국, 공시도 미국, 책임도 미국 기준. 한국에서 논란 터지면 국회 출석 회피, 책임 회피. 지배력은 73.7%, 매출은 50조, 책임은 0조. 이게 얼마나 기형적이냐면 이 구조는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유럽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아마존도 미국에 돈 쓰고 알리바바도 중국에 돈 쓴다. 근데 쿠팡은 한국에서 돈 벌고 미국 법을 방패로 쓴다. 5부 한국 사회 전체가 당한 시스템 리스크.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기업 사고가 아니다. 전 국민 보안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개인정보 유출, 스팸,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회 전체 비용 증가. 쿠팡이 이런 사고를 5개월 동안 몰랐다는 건 기업은 물론 한국 금융 시스템에도 부정적 신호를 보낸다.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의 보안 수준을 의심할 것이고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감독 기준을 강화해야 할 상황. 이건 단순 IT 이슈가 아니라 국가적 신뢰 문제다. 6부 한국 소비자가 왜 분노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데이터는 털렸는데 책임은 아무도 안 진다. 주가 5% 떨어져도 김범석의 현금화된 4,800억엔 아무 영향 없다. 한국 매출 50조여도 쿠팡은 한국 기업 아니다. 라이더 과로사 논란, 입점업체 수수료 압박,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이 모든 사건마다 쿠팡은 이렇게 대응해왔다. 그건 한국 법관할이 아니거든요. 소비자들이 분노하는 이유, 그저 감정이 아니다. 구조적으로 분노할 수밖에 없다. 7부 쿠팡에 필요한 구조적 개혁. 쿠팡을 정리하자면 이런 진단이 나온다. 1. 내부 통제 시스템 전면 재설계. 데이터 유출이 5개월간 몰랐다는 건 시스템이 없다는 뜻. 2. 법적 책임 재정의. 한국에서 돈을 버는 기업은 한국 소비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3. 차등 의결권 구조 재검토. 지분 8.8%로 73.7% 지배는 어떤 사고가 나도 책임을 회피할 여지가 매우 크다. 4. 기업 투명성 강화. SEC 보고와 실제 데이터 유출 사이의 괴리는 그냥 지나갈 사안이 아니다. 8부 투자자 관점에서 보는 진짜 위험 신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악재가 아니다. 1. 브랜드 리스크가 장기적 실적 타격으로. 쿠팡은 신뢰 기반의 서비스 기업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신뢰 붕괴 그 자체.
이 규제 리스크 한국 정부 규제 강화 가능성. 이건 미국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 3. 소송 리스크 한국 미국에서 동시 발생 가능성. 개인정보 3,370만 건이면 집단 소송 규모도 역대급이 될 수 있다. 4. 김범석의 현금화 타이밍 내부 리스크 신호. 총수의 대규모 현금화는 전통적으로 리스크 증가 신호로 해석된다. 9부. 쿠팡은 어디로 갈까? 향후 전망. 단기적으로 주가는 더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 정부의 제도 개선이 시작되면 쿠팡 운영비는 늘어난다. 미국 투자자들도 쿠팡의 내부 통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쿠팡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한국형 빅테크 규제 2.0의 타깃이 될 확률이 높다. 클로징. 지금까지 현명한 의사 민수오빠의 미래머니 클리닉이었습니다. 쿠팡의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니라 한국 소비자와 글로벌 자본 구조가 충돌한 사건입니다. 한국에서 돈 벌었으면 한국 소비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순간 시장의 신뢰는 무너진다. 여러분의 데이터, 여러분의 소비, 여러분의 시장, 절대 싸구려가 아닙니다.